여러분들은 하고 이제 주로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만날 거고, 제가 이제 뭐 매경 테스트 우리 와우 패스에서 나오는 이 책도 한 몇 년치 이렇게 계속 적고 하다 보니까 매경 테스트라고 하는 이 과목이 매경 테스트 또는 이 우리 경제편 이 책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생소하신 분들도 차근차근 뭐 듣다 보면 여러분들 꽤 되고 또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이 되고, 나중에 뭐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중에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할 때 뭐 어떤 식사 자리나 회의 자리나 이런 여러 자리에서 우리 경제라든가 시사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꽤 나오지 않습니까? 꽤 나오면 여러분들도 아,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알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매경 테스트가 우리 일상생활 또는 우리 일상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뭐 간접적으로 조금은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시경제 편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볼 텐데, 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매경 테스트 시험 출제도 그런 경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로 이제 완전히 순수한 이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순수하게 소위 학문 영역이나 학자의 영역이 해당되는 그런 이론적인 영역은 우리 매경 테스트도 그렇고 출제 경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론과 그 다음에 현실 생활에서 좀 접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가 좀 알고 지식으로 좀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경 테스트 미시경제 경제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 일반 파트 여기서는 크게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많이 나오는 개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이 경제 일반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죠. 자, 챕터 1 해가지고 이제 경제 일반입니다. 자, 경제 일반에 뭐가 나올까요? 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매경 테스트 우리 교재를 보면 한 18페이지 정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이 가끔 매경 테스트 시험에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흐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교재나 뭐 여기 화면이나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는데, 크게 우리 경제 주체라고 하면 미시경제에서 우리 경제 주체라고 하면 뭐 정부, 기업, 가계 이렇게 세 경제 주체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기업과 가계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제 정부가 관계되면 또 요하고 살짝 바뀌어지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포함됐을 때 어떤 생산 요소와 화폐의 흐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거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았을 때 그냥 기업과 가계만 경제 주체라고 봤을 때 생산품, 생산 요소 뭐 이런 어떤 실물 경제의 이동, 그 다음에 화폐 경제에서 화폐의 이동, 그 흐름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내 놓으면 이 그림을 응용을 해서 문제로 만들어내 놓으면 또 헷갈려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순수하게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오고 이쪽에 왼쪽에는 가계라고 하는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서는 이제 생산품, 예를 들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서 갤럭시 S를 만든다.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럼 기업에서 만들어서 생산물 시장으로 이제 시장으로 갖다가 공급을 하면 그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가 이제 그걸 구입을 하죠. 구입을 하고 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은 이제 재화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돈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돈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매출액이 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판매 수입의 영역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이제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재화 서비스는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생산물은 이렇게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화폐,
여러분들 지갑 열어가지고 이제 갤럭시 S를 샀다 하면 그 돈, 화폐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구조죠. 그 다음 이 아래쪽에는 생산 요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생산 요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뭐 자본력을 제공하고 기술력을 제공하고 이런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가게가 제공을 하죠. 가게가 생산 요소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공장에서. 공장이나 뭐 갤럭시 S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산 요소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이렇게 구입하고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기업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지불하죠. 어디로? 가게로.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기업이 그 지불하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이게 뭐냐? 임금 또는 뭐 월세, 뭐 그 건물을 임차했다 그러면 월세나 뭐 전세나 전세자금 또는 건물 임대료 뭐 이런 것도 지불할 거고요. 그다음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이게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화폐의 흐름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계로 흘러 들어가고, 생산물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이 흘러 들어간 이 돈이 이 임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계, 우리 개인들은 이 임금 급여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갤럭시 S도 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돈이 이렇게, 돈은 이 방향으로 안쪽 원을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고, 생산물과 재화 서비스는 이 바깥쪽에서 또는 그 생산 요소까지 포함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고 하는 이 경제의 순환 그림, 이 바로 이 페이지에 있는 18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정부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부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기업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정부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또 그러면 공급한 만큼 돈, 화폐가 또 기업으로 들어가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관용차, 그러니까 뭐 그랜저다 또는 제네시스다 이런 관용차를 만들어서 경제부처라든가 뭐 정부 부처에 공급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겠죠, 현대자동차에.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정부는 뭐 제3의 경제주체이긴 하지만 기업과 가계에서는 이런 식의 그림이 자본과 자본의 흐름, 그 다음에 실물 경제의 흐름, 재화 서비스의 흐름.